7월 23일 저녁 쓱싹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에서 주택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감소한 가운데 노조가 추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차세대 SMR 육성과 함께 인공지능을 접목한 피지컬 AI 항만 구축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에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은 감형되었고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우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 부부가 첫째 딸 출산 이후 10년 만에 둘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부동산 토론회, 보유세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고 초고가 및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가계대출 규제로 잔금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을 위한 예외적 구제 방안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최대 매출과 파업 위기. 현대자동차가 올해 2분기 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로 역대 최대인 49조 215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사 화재로 인한 생산 차질 여파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8% 감소한 2조 8509억 원에 그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조가 오는 29일부터 3차 부분 파업을 예고하면서 누적 생산 차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금융지주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이 증시 활황에 따른 비이자 이익 증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호실적을 바탕으로 양사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밸류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역시 보통주 자본 비율을 크게 개선하며 금융지주사 간 자본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코스피 대규모 순매수.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리밸런싱 과정에서 코스피 시장의 주식을 1,2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하루 순매수 규모로 하루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선 행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리밸런싱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 피지컬 AI 항만 전략 발표.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SMR 육성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피지컬 AI 항만 구축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광양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단순 자동화를 넘어 장비를 자율 제어하는 스마트 항만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AI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도 본격 추진됩니다. 36주 낙태 사건, 산모 무죄 판결.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고 관련 영상을 올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산모가 태아의 살해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과 의사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제주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과 도교육청 신고 압박에 시달리던 제주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은 학교 측에 병가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견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고인의 사망이 직무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 초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여중생 스토킹 살해미수범, 실형. 평소 스토킹하던 여자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고등학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의 정신감정 취지를 검토한 끝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5범,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손승원이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사고를 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승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배우 탕웨이, 47세의 둘째 등남. 배우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 부부가 결혼 12년 만에 둘째 아들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탕웨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 4명이 손을 맞잡은 사진을 공개하며 출산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첫째 딸을 얻은 지 10년 만에 둘째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김부장, 포상휴가 논의.
시청률 23.1%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끈 SBS 드라마 김부장의 제작진과 배우들이 포상 휴가를 논의 중입니다. SBS 측은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극중 남실장 역을 맡은 배우 이동환은 연극 무대 준비 일정으로 인해 불참할 예정입니다. 최시원 재선거 요구 시위 지지.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재선거 요구 시위 영상에 태극기 이모티콘을 남기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최시원은 선거 절차의 투명성 제고가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옹호했습니다. 다만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나한일, 유해영 부부 재결합 고백. 두 번의 이혼을 겪은 배우 나한일과 유해영 부부가 세 번째 재결합을 결심하게 된 비하인드를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나한일은 딸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재결합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중 식사 자리에서 과거의 서운함으로 인해 다시 갈등을 빚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스타랭킹, 지민 등 정상 차지.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스타랭킹 남자 아이돌 부문 투표에서 247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여자 배우 부문에서는 김혜윤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배우 이세영이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타랭킹은 팬들의 직접 투표로 순위가 결정되며 상위권 스타들에게는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27일 장마 종료 후 폭염 예보.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 이어지던 장맛비가 오는 27일을 기점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가 끝난 직후에는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기간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쓱싹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